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3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관계 이제 교재를 들어가게 될 텐데 3장입니다. 여러분 도어 시스템에 과제를 지금 올려놨는데 3주차 기간으로 해서 3장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 요약을 해서 도어에 과제 그 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늦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맞추어서 과제를 올린 것과 그 이후에 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차별 평가하는데 차별을 둘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시간 꼭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시스템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는 아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여러분 요약하신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제가 다음에 기회에 한꺼번에 과제들을 몰아서 다시 제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할 테니까 그때 바로 제가 공지를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늦었더라도 포기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때 진도에 맞추어서 여러분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인데요. 국제관계는 크게 두 시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현실주의 시각이고 두 번째가 자유주의 시각인데 현실주의 시각에 기초해서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유주의 시각을 토대로 다양한 자유주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제관계 현상을 묘사하고 그리고 또 잘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럼 그 예측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처방을 하는 그래서 묘사하고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해서 잘 처방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론이 필요한데 그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론들의 토대가 되는 큰 어떤 토대 그 토대가 이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다를 토대로 해서 생명체들이 쭉 다양하게 있죠. 또 육지를 땅을 토대로 해서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처럼 육지와 바다라는 서로 다른 토대를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국제관계의 이론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서로 다른 토대를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현실주의 토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현실주의는 사실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오래된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유주의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주의가 갖는 몇 가지 특성 때문에 상당히 현실주의는 오랜 역사 인류 문명과 함께 국제 관계를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데 가까이서 오랫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론이
단순한 이론이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데 아주 복잡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매 사안 현상마다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아주 복잡한 안경이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복잡하다 하면 안경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경을 그냥 이렇게 얼굴에다가 갖다 눈에다가 끼우기만 하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경이 그만큼 사용하는데 단순합니다.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선호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 안경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떤 기구가 있는데 착용하는데 많이 복잡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주의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인류와 함께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간결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결하다는 게. 그럼 얼마만큼 간결하냐? 이만큼 간결합니다. 사회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제사회죠. 국제관계는 국제관계의 현상은 국가가 행위자다. 국가가 행위자인데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서로 갈등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현실주의 시각의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요 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얼마든지 현실적인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행위자는 국가다. 여기서 국가는 주권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들여다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이론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주의 토대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주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아까 행위자를 국가로 봤을 때 국제관계에서 그죠? 국가들은 이기적이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인간관에 그대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기적이다. 그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그래서 현실주의 인간과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성악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그런 개념으로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거기에는 어떤 그게 착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라고 할 때
현실주의의 인간관은 어떤 거냐 할 때 인간관은 이기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거기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뭐 아모랄하다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모럴이라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이론을 이해하고 또 이론을 국제관계 현상에 적용하는데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국제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도덕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개념이 없는, 마치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실험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어떤 생명체나 뭐 이런 뭐 식물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실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선을 발사해서 실험할 때 그럴 때 그런 생명체 실험, 그런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 중력이 없는 지구의 중력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얘기할 때는 도덕의 영역을 빼야 합니다. 물론 도덕의 영역을 가지고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또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 3장, 4장, 5장 정도 가면 이제 대안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 요 3장에서는 현실주의 시각을 얘기할 것이고 4장에서는 자유주의 시각을 얘기할 것이고 5장에 가면 이제 대안 이론에 대해 시각을 얘기할 텐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닌 그런 제3의 그런 토양은 뭐 없는가, 그죠? 바다가 아니고 바다와 땅이 아닌 제3의 어떤 그런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토대는 없는가 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만큼 주요한 주요 토대가 아니라는 것 뿐이죠.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4대 영양소라 그러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죠? 갑자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3대 영양소인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어쨌든 그 주요한 영양소가 있지만 그 주요한 영양소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가 있는가? 아니지요. 오히려 작은 부분이지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주요한 영양소보다는 적지만 아주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영양소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하는 작지만 결핍되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할 때도 자유주의나 현실주의가 주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국제관계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류에서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것, 가치를 배제한 채 가치에 대한 개념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이 사회인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이기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갈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다 하는 인간관이 투영이 된 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인간처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보편적인 팩트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라는 것에 주요 행위자가 국가라고 했으니까 그 국가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국가에 대한 몇 가지 차원의 개념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라는 것은 아까 주요 행위자라고 했는데 다른 의미로 국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입니다. 기본적인 행위자라는 것은 분석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국제 관계를 잘게 쪼갤 때 국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제 관계, 그 지역이죠. 지구의 국제 관계, 지구촌 정치죠. 지구를 잘게 나누면 유럽과 아시아, 그죠?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유럽의 국제관계, 지구의 국제관계에서 유럽의 국제관계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국제관계를 쪼개면 뭐 서유럽의 국제관계, 뭐 동유럽의 국제관계, 북유럽, 뭐 남유럽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또 더하면 서유럽. 그런데 아무리 잘게 쪼개도 주권 국가라는 것보다 더 작은 단위의 어떤 개념이 없는 겁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그래서 국제관계가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국가이면서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국가다. 여기서 우리가 국가 하지만 국가라는 것은 항상 주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 국가. 주권 국가라는 것은 강대국가, 약소국 간의 어떤 그런 차별이 없는 개념적으로 동등한 국가를 얘기합니다. 영토가 크고 작고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 그것이 주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아무리 큰 국가가 아무리 작은 국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국제관계를 현실주의 이론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현실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그러하냐, 작은 국가와 큰 국가가 정말 평등하냐, 균등하냐 하는 얘기는 별도의 얘기가 되고, 이런 현실주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 많은 현실주의 이론들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추상적으로는 동등한 주권 국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등한, 어떤 국가도 동등한, 물리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그런 권력을 가진 주권 국가는 없다. 항상 불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전제로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가라는 것은 국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행위자다. 그러면 그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현실주의에 나오는데, 이것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가라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쪼갤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원자를 쪼갤 수 없는 것이라고 개념을 규정한 물리학에서 했던 것처럼, 물론 물리학에서 원자가 가장 잘게 쪼갠 것, 분자보다도 더 작은 것이 원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자도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뭐 원자, 핵에 전자 여러 개가 돌아가고 뭐 이런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원자도 쪼갤 수 없는 게 아니라 원자도 쪼갤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발전시킨 것처럼 국가도 자유주의 토대에서 얘기를 하면, 자유주의 시각에서 얘기하면 쪼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는 쪼갤 수 없는 단일한, 그 unitary actor라고 하는데, 단일한 행위자라고 국가의 특성을 그렇게 규정 짓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행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나 이것이 현재 정책으로 바깥으로 행위로 결정이 되고 나갈 때는 여당의 정책이 아니고 야당의 정책이 아니고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단일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김태환이 있습니다. 김태환이 제가 있는데 제 속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러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서로 상반되는 어떤 고민들이 있지만, 결정해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은 김태환의 결정이고 김태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 속에 김태환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주의 4장에서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는 김태환 속에 김태환 아닌 김태환이 있다. 그렇지 않죠? 나 속에 나 아닌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친구 관계나 또 이제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관계를 할 때 어떤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뭐 A, B, C, D 여러 다양한 이제 대상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때, 그것을 결정을 하면 그 자체가 김태환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개념 규정하는 것이 바로 단일한 행위자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현실주의자에서 보는 것이 관점이고요. 자유주의에서는 김태환이 A를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김태환 속에 있고, B를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C를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김태환 속에 그 서로 다른 주체들이 A를 선호하는 주체, B를 선호하는 주체, C를 선호하는 주체들이 서로 경합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결정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인데, 이것이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A가 나오고 어떨 때는 B가 나오고 어떨 때는 C라는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 시각이 보는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로 현상을 관찰할 때 다르게 관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유주의 문제는 4장에서 다음 주에 4주차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현실주의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국가 행위자는 단일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서도 또 책을 읽으시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유주의에 비해서도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념을 생각할 때도 자유주의보다 현실주의가 어때요? 개념이 단순하죠. 국가란 행위자는, 그렇지, 행위자는 하나지. 근데 자유주의는 뭡니까? 그 행위자가 하나이지만 유니터리하진 않다. 단일체가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개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복잡하죠. 그렇다면 어떤 이론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단순한 걸 선호하겠죠. 여러분도 같은 값이면 복잡한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단순한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단순한 안경을 더 아무래도 선호되겠죠.
물론 설명하는 것이 단순한 환경이 잘 안 보이고 복잡한 환경이 더 잘 보인다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현실주의가 우위를 점해 왔다는 것이죠.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일 행위자인 국가는 어떠냐?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할 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A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이야, 결정이 합리적이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결정할 거야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의 행동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합리적인 사람은 뭡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주의의 아주 간단한, 아주 파워풀하게 현실주의를 강력하게 하는 몇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일하고 합리적인 국가가 행동하는 동기는 무엇이라고요? 국가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니까. 단일하고 합리적인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자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고요, 군사적인 이익, 정치, 사회, 문화, 뭐 어떤 또 가치, 여러 가지 국가의 이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추느냐? 이 현실주의는 그 안보적인 군사적인 이익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또 단순화시킵니다. 국가 이익을. 왜냐하면 안보적인 이익, 군사적인 이익이, 물리적인 이익이 확보되면 다른 경제나 다른 어떤 차원의 이익들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가 이익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뭡니까? 군사적인 이익, 물리적인 이익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 토대가 아주 강력한 이론들을 형성하는 주요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개념이 단순하다. 어떻게 단순하냐? 국제 관계의 주요한 행위자는 주권 국가다. 그 주권 국가는 주요한 행위자이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분석 단위이다. 그리고 그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이고 합리적인 행위자인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셔널 인터리스트 위해서 행동한다. 그 국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추구하기 위해서 파워를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권력을, 국력이 커야, 파워가 커야 국가 이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단순한, 아주 복잡하지 않은 이런 몇 가지 관념들, 개념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현실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우리 2교시, 3교시 차,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그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3장 현실주의에 대한 거 여러분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요약을 도어 시스템에다가 시간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질문이나 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